자, 그러면 그 11차 모의고사 B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 이제 B 보면 그 독립운동 단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번에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1910년도에 그 국내 그 독립운동 단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와 관련된 그 1910년대에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었죠. 그 하나는 뭐냐면 공화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덕주의.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 왕실로 돌아가자. 예,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방향에서 또 먼저 전제주의로 돌아가자, 또 입헌군주의로 받아가자, 복덕주의도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그 요거 이제 풀기 전에 1910년대 국내 민족주의 운동 한번 볼게요. 그 14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 누구죠? 최응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덕주의 단체로서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의군부예요. 그래서 임병창이 조직했고, 고종의 비밀 진령을 받고 복덕주의를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공화주의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죠? 대한강복회.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전쟁론에 입각해갖고 그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세워 사관을 양성하고 무력 양성을 통해서 일본 선멸절충 전개에서 수행방침을 정했다는 거. 그래서 복덕주의 청산을 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체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 한 가지 임원 누구죠? 최응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1910년대에 무장독립, 국내 무장독립단체는 없었다. 이거 맞아 틀려요? 틀리죠? 독립의군부가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 의병장이 최응원이죠? 그래서 1914년인가 15년에 이게 중단됐어요. 예, 요거.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요 교과서 내용에서 이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에서 이제 발췌를 했는데, 여기 보면 미래안에 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병투쟁을 전개한 일부 의병투쟁을 전개한 일부 유생은 고종을 보기 쉽고 전제군주제로 돌아가야 생각했다. 자, 기업과 관련된 단체는 뭐죠? 독립의군부. 예. 그 다음에 민주공화정을 수입하는 공화주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대한강복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한강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단체 활동 내용, 아까 얘기했던 거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국내 각지와 만주에서까지 집을 설치해 독립군 양성을 노력하였다. 그 다음에 그 3.1운동 이후에는 민족 이념 방향이 이제 한 가지 통일됐죠. 뭘로 통일됐죠? 공화주의로 통일됐죠. 그래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가 되는 거야? 공화국이 되는 거야. 왜 그 통합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덕주의가 약화됐어. 그 왜 약화됐냐? 그 복덕주의에서 이제 그 중심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이거든요. 근데 고종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공화주의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공화주의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데 방향이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는 걸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개발 관련된 학습지 내용이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였는지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기획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배경. 이 시기 때 박정희 정권의 붕괴에 영향을 줬던 정치 사건 두 가지. 그 디귿의 긍정적 영향 두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 이제 다 기초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박정희 경제개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일단 박정희는 국내 자본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국외 자본을 끌어들였는데, 외국 자본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들였냐? 대일 청구 자금, 그 다음에 베트남 특수,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못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 서독의 강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하는 거, 이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극복 방향은, 자, 이게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석유파동은 왜 일어났어요? 중동정책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4차 중동정책 때문에 일어났고, 제2차 석유파동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뭐죠? 그 혁명을 일으켰잖아. 이슬람 혁명을.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일단은 이제 이때 이제 석유파동을 먹고 나서, 그 당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 하면, 상여국의 건설 투자에 우리 기업이 참여 5일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뭐냐면 원유망을 확보하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그때 중동어 많이 가가지고 많이 가서 할아버지 때인가 여기 있는 거는 예, 할아버지께서 거의 할아버지죠. 아버지 때는 아니고 예, 할아버지가 가갖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동어 가서 이제 일했더니 집에 돈을 보내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춤바람 나가지고 바람 피고 막 이혼 가족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은 제2차 석유파동인데 제2차 석유파동은 이게 좀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베이징에서 나비가 펄렁거리니까 그 뉴욕이나 그런 데서 폭풍우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아주 이 경제적인 경제적인 파동이 정치적 영향을 줘요. 어떻게 되냐면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죠. 그때 YH는 그 무역 행사 망했어. 가발 만들고 그래서 사장이 돈을 월급 안 주고 떼어먹고 미국 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공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그래도 신민당 당사가 있다. 그래서 신민당 가서 당사에서 이제 많이 농성을 하고 그 신민당 당사에서도 이제 그냥 이렇게 너희들 와서 농성하도 해주고 하는데 경찰이 투입되죠. 그 경찰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어떻게 돼요? 뛰어내서 죽어요.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영삼이 항의하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와서 김영삼 제적시키 버리죠. 자, 그때 이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 부마항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부마항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술자리에서 이제 안가에서 이제 차지철 김재규 해갖고 술 먹는데 차지철은 뭐예요? 뭐 100만 명 뭐 죽여도 상관없다. 그냥 탱크에서 개 없는 애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 말이 되냐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김재규가 총을 차지철과 박정희는 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2차 석유파동, 그 다음에 YH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제적, 그 다음에 부마항쟁, 그 다음에 12.6 사태.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조그만 사건 아니지만 서로 관련이 없는 사건이지만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박정희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죠. 예. 박근혜도 이렇게 해서 몰락을 할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럼 정치적 사건? 뭘 쓰시면 되죠? YH 무역사건과 부마항쟁. 또 그냥 YH 무역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김영상이 제적당한 거, 그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한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디귿의 긍정적 역할. 자, 보통 3조 형상이라고 들어왔죠. 3조화.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인데 요 경제적 형상까지 설명하기 좀 기니까 건너뛰고 3조 형상 같은 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 중화학공업 가인선비가 수출 분야 없애고 외채익을 극복할 수 있고 수출이 되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해. 우리 맨날 적자 봤거든. 1986년에 1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두환이 욕은 얻어먹어도 경제는 좀 잘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물가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하라고 자기들 먹는다면 불러내갖고, 조이트 까고, 너네들 왜 돈 좀 풀어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데인데요. 그래서 그때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확실히 잡았어. 재벌들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재벌들이 재벌들의 놀고가 막 정치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나쁜 것 같아, 이게. 쟤도 하지도 못해. 민주주의도 못하고, 쟤도 일자리도 보장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좀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중세 문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명 게시판 보니까 민해진 거 나온 거 왜 갑자기 뚜껑이 민해진 거 나오냐 그랬는데 예전에 기준에 다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세시대 문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충 자료에서 이제 찾아볼게요. 자, 15페이지 펴보세요. 자, 15페이지에 보면 중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특징은 라틴 문화가 이제 소고 문화, 소고 문화가 아니라 문학이요. 예. 그래서 여기 오타죠. 기사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유신의 등장 있는데 기사 문학 같은 경우에 이배동로의 노래 로라제는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외워두시고 음유신은 이제 그 대표적인 시인 집단도 있어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시인 집단들이야. 그래서 프랑스는 뚜르바드라고 하고 독일은 미네진거라고요.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전 기준에 나왔던 거예요. 예문으로. 예. 그러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시기가 보통 12세기거든요. 12세기 대표적인 그 건축 양식이 뭐죠? 고딕 양식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중세 건축 양식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디니 양식 그 차이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뭐는 중세 초기 문화 양식으로서 뭐냐면 어두컴컴하고 근데 고디니 양식은 독자적 양식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그 빛이 확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 첨탑, 색채 유리창, 건건하고 밝은 분위기. 그 예전에 또 뭐가 나왔냐면 그 관련된 대표적인 사원 몇 개가 나와. 그래서 노트라드 사원, 샤르투, 그 다음에 아미앙, 솔주베리, 캐런 한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명동. 명동성당 있죠.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선형시인 집단들은 독일의 미네지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딩 양식 특징, 그래서 높은 청장과 천탑, 요 생률과 그리고 장식된 스테인드 글래스, 요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로랑의 노래에서 카르스 대제가 스페인 그 후위 부대, 그러니까 바스크족이죠. 바스크족들에게 전멸당한 사건이 있는데, 요거를 그 소재로 한 것이 로랑의 노래인데, 이건 무슨 전투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롱스부 전투죠. 롱스부 전투.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카롤링고 르네상, 카롤링고 대제가 취했던 조치가 뭐예요? 남북 카톨릭 지방에 에스파냐 변경주를 설치해서 이스라엘 왕은 충지를 뒀다. 그 서계에 나와 있는 서계네요. 그래서 그 스페인 원정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스페인 원정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죠? 그냥 단순히 영토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복전쟁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11세기 이후에 이게 성전으로 둔갑된 거야. 이거는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죠? 십자군 원군과 십자군 전쟁과 관련돼 있죠.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주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작은 이제 그 주작 이론 자체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뭐 4번 넘어가야 돼. 네. 4번 신해혁명. 자, 신해혁명 볼게요. 자, 신해혁명은 이제 배경과 그 다음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그 권력 구조를 내각제도 할 것이냐, 총독제, 대통령제도 할 것이냐,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신해혁명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16페이지. 자, 신해혁명 배경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친기 내각이 등장을 했고, 그 과정에 이권 행수 운동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정부에서 민영화 정책을 하죠. 철도 민영화 정책을.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 반발로 신사계층을 중소해갖고 사천 폭동이 일어나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군대가 이제 그 당시 그 무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무창 봉위가 하면서 그걸 계기로 전국 각지에 이제 혁명이 확산되며 신해혁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 처음에는 그 혁명파가 주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죠? 이권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죠. 그 과정에 손문이 귀국하고 그래서 이제 임시약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두 가지 논쟁이 있었죠. 미국식 대통령제, 총독제를 하냐, 그 다음에 그 내각제를 하냐. 그래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교인 같은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임시약법을 만들었더니 그 원세가 군대에 입고 오니까 왜? 타협봐서 송문이 임시 대통령직을 누구한테 넘겨요? 위안스카에게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신해혁명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신해혁명 여러 견해가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반봉건으로서 이후에 전개된 공화제 국가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거 동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계 지배체제에서 공화제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산당에서는 신해혁명도 그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를 봐요. 근데 이걸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보죠. 그 신민주주의 혁명을 뭘로 보죠? 오사운동. 그러니까 오사운동에 좀 초점을 맞죠. 그래서 구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 그 다음에 신민주주의 혁명은 오사운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의 기점도 국민당에서는 저 대만에서는 뭘로 봐요? 신해혁명을 보죠. 근데 그 뭐냐면 공산당에서는 오사운동을 봐요. 그 전에는 근대 뭐 현대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해혁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4번. 자, 다음 신해혁명 과정 중에 제기된 문제다. 자, 가사료는 이제 청정부에 어떤 조치 항의한 건지 써보고, 이거 뭘 하죠? 철도 국유화 조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유는 그 왜 철도를 이제 국유화했냐, 그때 이제 그 내었던 이유가 뭐냐면 철도를 민영화해 지방에 부수하게 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방에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 통일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각 지역마다 민영화하면 문제는 철도를 만들 때 철도의 그 선로의 구경이라든지 그리고 기간 어떤 것을 이제 절차 사용할 것인가를 통일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방에서 뭐 중구난방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료가 맞지 않으면 뭐야 중간에 있다가 내려가지고 또 선료 갈아 끼고 또 다른 그 정류장 가고 휴대폰에 가고 옮기는 이동하는 환승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이건 청라정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도의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므로 열강은 청주에게 철도 담보 차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면적인 이유는 앞에 보고 실제 이유는 뭐야? D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사층의 입장에서 그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지금 돈을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사층 밑에 있는 농민들도 강제 신사들이 이제 돈 거두니까 이제 냈는데 정부에 넘어가면 이제 후지 쪽이 되냐 자기가 받은 주식이 그러니까 다 들고 이러는 거야 여기에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를 주장했던 인물을 말해보고 그 뭐냐면 이 주장한 이유는 누구죠? 이거 송교인이죠. 송교인 좀 기억해주세요. 황룡초의 중요한 역할. 송교인이 나중에 국민당을 창설했죠. 이때 국민당은 이제 소모임을 만든 국민당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암살당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해혁명 시기 때 제정 임시화법이 나의 주장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것도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권력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죠? 요거는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반영됐냐면 자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중참양원으로 국회를 개설하고 거기에 내각총리를 설치해 위원 내각 총리를 설치한 위원 내각제다. 그래서 임시 대총도 부총리는 참의원에 설치한다. 그래서 그 내각총리와 그 다음에 대총독의 이원적인 권력 구조. 그래서 이걸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대통령에게 이제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각 총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병립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지금은 그 내각 총리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위에서 그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원에서 각각 대통령과 내각 총리 내에서 서로 견제시키는 거야. 손문이 좋아하겠어 이거? 안 좋아했어 이거. 왜냐면 손문은 그 박근혜하고 비슷해. 뭐죠? 자기가 그냥 혼자 해먹는 걸 좋아해. 손문이. 예. 그래서 임시화법에 대해서 되게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주제학과 관련된 부분이죠. 주제학과.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주제학을 이제 보면 성리학의 이제 발달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주제학은 성리학의 일종인데 이 성리학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선종과 도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종과 도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또 선종과 도교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리학은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요. 이미 당나라 말기 때부터 한유화 이고를 시작해갖고 북송시대 때 경력 정화운동을 거쳐갖고 마지막으로 성리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론에 따라서. 그다음에 경력 전환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도인 태국도서에서 무슨 사상을 받아들였죠? 도가나 음양오행설. 그래서 이 세상을 태국 음양의 생선을 통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장제는 뭘 주장했죠? 귀이론론. 그 다음에 정의정호 형제는 이이론론. 그래서 정의정호 형제의 정의는 뭘 도통론을 주장했죠? 도통령 한유의 도통령에도 정의의 도통령도 있어요. 그래갖고 주공, 공자, 맹자, 송악. 도중에 뭐가 빠졌어? 네, 한당유학이 빠졌죠. 이거 진정한 그 뭐냐면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한대의 경학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주자는 그걸 정리해갖고 이기이원론, 건물지지, 성직리, 선지후행, 그래서 오경보다 사설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자 이런 말들. 그래서 이게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자이 나중에 해석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기불상리를 강조한 사람이 뭐예요? 이죠. 네. 그래서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불상자를 강조한 건 섞이지 않는 건 뭐야? 이항이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되죠. 그 영향은 이제 군신 부자 하위의 질서를 중시하고 대인용구를 강조하고요.
그다음 인간 불평등 인정하고 강원상제에 의한 엄격한 구봉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국수주의가 복구적인 경향이 강하고 양이론에 반대했고요. 한계는 논리적 엄격함을 추구했고 자연 사상 비판적 정신이 억압하고 형식주의에 빠졌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수양을 뭘로 나타나요? 예법을 통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법은 원래 도구예요. 자신이 얼마나 수양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나중에 들어가면 뭘 강조해? 자기 수양보다는 예법을 강조해. 주객이 전도대법이지. 주객이. 그래서 나중에 그 양명학에서는 보이는 것보다는 뭐죠? 남이 어떻게 인정한 객관적 기준보다는 뭘 강조해? 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관적 유심주의라고 하죠. 이걸요. 그래서 양지를 발현하고 그 양지를 발현하는 걸 꼭 보일 필요 없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깨달음을 얻으면 되고. 근데 성리학에서 뭔가 그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그걸 이제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송나라, 명나라,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항상 무슨 논쟁이 나냐면 예법 가지고 싸워. 예성 논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건 그 사상적 배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리학을 이제 좀 볼게요. 성리학은 사상적 깊이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고 그냥 명칭, 그냥 주요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정도 냈는데, 자, 기역에 영향을 줬던 북송시대에 쓰여진 저서, 요거는 이제 태극이나 음양, 오행. 그래서 그 성리학의 그 태극, 선이나 음양, 오행서도 받아들였다 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했던 학자는 뭐야? 주돈이죠? 주돈이 뭘 썼어요? 태극 도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를 강조한 학자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이가 곧 성이다. 그 성직리 이 사람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야. 정의 이 이론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고 자 주작이 종래 유교하다는 점. 유교는 종래 유교는 뭘 의미하죠? 훈과학적 유교죠. 한당 시대 때 유교.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사회 정치 원료 기초서 인간의 심성을 되게 강조하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형이삭적 면을 더 강조했다. 형이삭적인 측면이 더 있다. 그래서 홍과학적 유교는 그냥 형이삭적 측면이 없죠. 근데 그 성리학 유교는 형이삭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형이삭적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학에도 영향을 받았죠. 역사는 누구예요? 주의죠. 뭘 강조해요? 대의명분, 정통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예, 이런 내용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주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봤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제학보다는 양명학 쪽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명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미국사 관련된 거예요. 미국 그 현대사. 미국 현대사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그 대통령은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 관련된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대통령의 정책도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18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그 보면 쿠바 정책하고 관련되는데, 자, 그때 이제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무슨 정권이 일어나요? 카스트가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카스트 오늘 어저께인가 그저께 죽었다고 그래요? 나이가 90에 먹고, 학력 91? 응. 오래 살았어. 이 사람이 미국부터 온갖 암살 시도들을 다 막아내고 혁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91세까지 살았으면 거의 오래 사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당시 카스트가 정권을 장악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카스트 정권 놔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건 사회주의 정권 아니야. 소련과 연결돼 있죠.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쿠바는 예전에 미국의 보호령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했다가 이제 했는데. 거기에 많은 미국인들의 어떤 자산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집중돼 있어. 근데 카스트가 이거 국유화시킨다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카스트에 반대했던 쿠바인들을 이제 직결시키고 부대를 만들어. 그래서 CIA가 부대를 만들어갖고 어디에 침투를 하게 했냐면 피니스만에 침투를 했는데 침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카스트 정권의 군대에서 다 체포가 돼요. 예. 그래서 개방신 당한 거지. 자기는 그거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다. 얘네들이 그냥 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게 1961년 3년사 이제 미국 대사관들이, 쿠바하고 이제 이렇게 쭉
공산권이 비판하니까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런 걸 부인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진보연합을 만들죠? 그래서 남미에서 이제 사회주의 확대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보연합을. 그래서 그 당시에 케네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못 사는 지역은 꼭 사회주의가 확산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케네디가 그 경제개발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잘 살아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뭐야, 사회주의 확산되지 않는다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를 왜 이렇게 많이 신경 썼냐? 진보연합을 만들어서 돈을 대주고,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의 뭐야, 뒷마당 정도 생각하는 미국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면 멀로 선언. 멀로 선언에는 유럽에는 너네들은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내세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쿠바 사태는 여러분들 아시죠? 1962년에 그 소련이 쿠바에 뭘 설치하죠?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 근데 이거는 쿠바가 소련이 먼저 촉발한 건 아니고 미국이 잘못한 거야. 미국이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 놓으니까 터키 바로 밑에 위에가 뭐야? 러시아잖아, 소련. 그러니까 소련 그 대응 차원에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핵정제까지 가려다가 중간에 이제 후르츠초프가 쫄아가지고 물러난 거죠. 예, 치킨 게임 벌이다가 이제 후르츠초프가 이제 발 빼가지고 이제 물러난 건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르츠초프가 몰락한 계기가 돼요. 국내 그 강경파들에게 저 새끼 그거 봤더니 미국한테 쫄아가지고 물러났다면서 요거 건데 자, 그 다음에 대내 정책은 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참 잘한 게 대내 정책이야. 그래서 흑백 차별을 개선해서 민권법 같은 거 만들었죠. 그래서 투표권법이나 민권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차별 같은 것들을 개선했다. 그러니까 민권법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그 흑인들이 원칙적으로 그 흑인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백인들이 남부의 백인들이 투표권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문맹은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백인들에게는 되게 쉬운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자, 이게 뭐죠? 이렇게 써놓고 펜, 통과됐어요. 그런 식으로 걔는 어떻게 도구 이거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흑인들은 왜 뭐냐면 미국의 그 헌법을 쓰라고 하는데 헌법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번역을 해보시오. 그리고 여기 물방울이 있는데 여기 물방울이 몇 개인지 말해보시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남부의 흑인들은 투표권이 거의 없어서 행사도 못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버린 거죠. 이게 기존의 투표권을 폐지하고 민권법을 만들어갖고 이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진 크로우즈 법이라고 하는데 그 진 크로우즈는 이제 뭐냐면 백인이 배우가 그 진 크로우즈라는 흑인의 역할을 해갖고 흑인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예전에 진 크로우즈라는 흑인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그 법들이 남부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가 반발하잖아요. 그걸 이제 강제로 이제 갖고 연방정부가 개선해갖고 민권법을 통과시키고 기존에 이제 남부의 특허법이나 여러 가지 악법들, 징크로즈법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민주당 정권이 존슨이나 케네디 정권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남부의 뭐냐면 남부가 바뀌게 되죠. 원래 남부는 누구 포밭이에요? 민주당 포밭이죠. 근데 공화당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야. 공화당이 이제 뭘 내세우냐?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 복음주의 원리주의를 내세워서 가족을 강조하고 낙태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인종주의 같은 것들 흑인이 풍기면서 그 남부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남부가 이제 지금 공화당 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정치적 재정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권력 그 자기 지지 집단이 완전 바뀌는 그 형상이 나는데 지금도 좀 바뀌었죠. 그 예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당시 미시간이나 그 다음에 그 펜실베니아나 그 다음에 그 아카소스나 이런 그 머스베트 낙후한 공업지대들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했는데 노동자들이 누굴 지지해요 지금?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가에 들어갈 그것은 뭐죠? 진보연합. 요거 못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 나올 때 나왔어 그거 예문으로. 그래서 진보연합 쓰시면 되고 자 가기고 창설 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외교정책 명칭과 내용 요거 쉽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뭐죠? 멀려선언이죠. 멀려선언 내용을 쓰시면 돼요. 멀려선언 내용. 자 그 다음에
요게 기억의 사건은 뭐죠?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공격 심리학, 피드스만. 요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배경이 뭐냐? 그 당시 이제 카스트 정권이 뭐냐면 그 군대 그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미국 제사를 줄 때 사기업을 불허시키고 소련에 접근했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콜단 파인즈의 목표 분류인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그 주 나왔는데 주관식 때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문제가 낼 게 없어갖고 이렇게 냈거든요. 예, 이미 다 이제 기출 다 흩어가지고 낼 게 없어 이게. 그래갖고 냈는데 일단은 이제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역사 태도,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그 파란 책에 이제 보시고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자료 비와 관련된 부분을 찾으면 소형에서 뭐와 관련된 상상 여기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기출에 예문에 다 있던 거예요. 네. 자료 비와 관련된 부분도 예문에 있던 내용이 예문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학생의 교육적 결과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3가지 외워주셔야겠죠.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항일 판단. 그래서 제가 이제 통찰에 대한 어떤 구체 그 파란책에 있는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대용역 4가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교육적 결과 3가지 있죠? 그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료 비와 관련된 상상과 관련된 내용 좀 외워두세요. 3번이 나왔어요. 기출문제로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1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건 11년 기출문제는 콜단 파인즈와 관련되죠. 콜단 파인즈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사학사. 사학사. 요때 이제 사학사는 주로 이제 아날라파 중심으로 이제 됐어요. 요번에 뭐 아날라파 교수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봤는데, 자, 거기 이제 가에 들어갈 역사학자는 누굴까요? 이거는 랑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랑케의 그 역사학자 랑케 이제 쓰시면 되고, 이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랑케가 역사학을 가학이면서 동시에 예술이다.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가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표현할 때는 그 예술적 방법을 재창조하라. 그때 이제 표현하는 기법을 뭘 제시했죠? 레너티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을 중심한 역사학습을 한 역사학 서술이 역사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 요거 파란책이 있어요. 개별적인 사건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갈까? 예. 개별적 역사의 맥락보다는 맥락을 파악하고 당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데 소홀히했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 그 자체를 기억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공적 문헌사를 중시하였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파란책에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방과 2번. 아나라파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아나라파 니은에 들어갈 제2세대에 관련된 인물이다. 이 사람은 누구죠? 물질문물과 자본주의 브루데이죠.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브루데. 그 다음에 밑줄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역사가 특징을 소수해 주시죠. 이거 남색책에 있는 내용 쓰시면 돼요. 되게 브루데이가 관련된 내용은 장기지속, 구조 이런 내용들과 이제 관련된 건데, 자, 거기에 이제 그 답안에 보면 장기지속, 감기기속이 아니라 장기기속. 예, 못하네요. 장기지속의 역사는 수세기 역사를 단위로 함으로써 종래 단기간을 거친 역사 결과를 뜻함. 그러니까 브루데이의 그 물질문과 자본주의는 그 산업혁명을 18세기 후반에 나왔잖아요. 근데 18세기 후반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15세기 때까지 봐. 보통 한 3,400년 역사를 봐요. 그래서 15세기 때 의식주의 변화들이 일상생활 의식주의 포함 일상생활 변화들이 교환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교환경제가 또 어디에? 물질문명,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적인 역사고, 그 다음에 역사의 폭력보다 뭘 강조하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강조하죠. 뭘? 구조. 그래서 보통 그 밑에 있는 자본주의, 보이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함께 그 밑바닥에 있는 뭘? 물질,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큰 자본주의로 일어났다. 그래서 밑바닥의 구조를 같이 보죠. 구조는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뭐가 뭐죠?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되게 강조한다. 네, 그 구조를 강조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나라파는 뭐에 관심이 있냐? 요걸 이제 그 앞에 이제 세계 우상, 정치, 개인, 연대인데, 이건 누가 강조한 거야, 이거? 세계 우상은 뭐죠? 랑케사학에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랑케사를 받은 사회경제 집단 구조를 강조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납세책을 기준으로 보면 일상적 물질 문명, 문명의 대중, 집단의식과 집단의 기억인데, 자, 여기는 일상적 물질 문명 어디와 연결되죠? 네, 일상적 물질 문명, 사회경제와 연결되죠. 그 다음에 문명과 대중과 집단의식, 집단의 기억은 뭐죠? 집단과 연결되죠. 개인보다 되게 집단을 강조한다. 그래서 2세대 아나라파 있고 3세대는 뭘 강조해? 3세대 아나라파는 심성사, 멘탈리트 강조하고, 그래서 4세대는 신문화사와 연결돼요. 이 4세대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사회사 좀 발전된 뭐냐면 사회구조사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는 독일의 랑케사가 전해왔어요. 근데 그거에 또 반발하고 프랑스 자체에서 뭐가 나왔죠? 구조로 강조 아나라파가 나왔죠. 그게 다시 프랑스가 또 어디에 미쳐? 독일에 또 영향을 미쳐. 그래서 타연한 것이 사회구조사예요. 그래서 사회구조사는 한 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갖고 사회를 볼 때 하나의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이념 등 모든 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본다. 이게 사회경제사예요. 이 사회경제사 관점은 우리나라 역사에 적용할 때도 보여요. 대표적인 분당사가 있죠. 분당의 형성 배경이나 분당이 말표할 때 단순 분당의 정치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뭘로 보죠? 그 밑바닥에 있는 사회인의 경제적인 어떤 것들, 성장 이런 것들 보고, 분당이 말표화된 것도 뭐야? 그 밑에 하부구조의 변화를 보죠. 하부구조가 분당이 말표화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양반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뭐냐면 영향을 상승되면서 어디에 영향을 줘요? 경제적 기에,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이제 몰두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전 낭수해갖고 이제 점점 분당이 말파된다. 그래서 정치적 형상 밑에서 항상 사회경제적 연결시켜서 이제 보잖아요. 이게 사회경제사의 주요 그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동사 있어요. 영국의 노동사. 노동사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사 부분도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도. 예. 그래서 사학사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3번인데요. 다음 교관 사용되었던 조선 교육령을 써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전투가 일어난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1번이 가전투 후에 패배 후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해보시오. 거기에 이제 다음 교과서니까 여기 보면 신상소학교 보통교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신상소학교 보통교재는 딱 한 시기만 써있어요. 언제죠? 개정 1차 조선교육령. 그래서 1919년에 삼영운동 일어나니까 잠깐 개정을 했다가 이제 2차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그 보통학교 때 그 교육을 시켰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신상소학국사 도입했고,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사 보충교재 뭘 도입했죠? 심상소학교 보통교재 도입했죠. 그러다가 2차 조선교육령 넘어가서 뭐예요? 통합을 하죠? 그래서 심상소학국사 안에 한국사를 편입을 시키죠. 그래서 단일교재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쓰냐면, 개정 1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체가 일본이에요, 우리야, 이거는. 백제의 일본이에요. 일본이죠, 지금. 일본이 썼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군을 보내 방어하여 당나라군대 어디에 싸웠죠? 백총강 전투에서 백강 전투에 지금 패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백총강 전투를 이끌었던 처왕이 누굴까요? 여기 네? 아까 얘기한 덴지처왕. 사이메이는 이미 죽고 계획을 했다가 실제 실행은 덴지 2년 때 했어요. 네, 덴지처왕. 그래서 여기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가 전투가 일어난 정책 배경. 이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제국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백제가 이제 일본에 있으면 도와준 거죠. 그것은 왜냐? 일본의 그 당시 왕조 집권 왕조가 무슨 왕조? 게이타의 왕조죠. 그러니까 원래 게이타의 왕조 원래부터 왕조가 아니라 오미 지역에 있는 지방 호적 정권인데, 나중에 이제 그 백제와 연결돼 갖고 이제 기내 지역을 장악했던 새로운 신흥 왕조예요. 게이타의 왕조. 그래서 백제와 서 연결돼 있어. 인척 관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일본 처왕이 자기를 뭐의 후손이라고 해요? 백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치.
자, 조치 아까 얘기했죠. 망명 백제인 기술을 이용해서 스시마, 다자이유, 아스카 등등 그러니까 이제 나당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들을 뭘 쌓았죠? 백제식 상성을 쌓았다. 이 수도를 나니아에서 또 어디로 옮겼냐면 여기서 좀 오미 지역으로 옮겼어요. 오미. 오미는 자기 선조들의 본 고장이죠. 그 지도 표시면 알겠죠? 나니아, 오사카는 해안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다이카 계실 때는 나니아를 해갖고 해외 선진물들을 희속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니아에 있으면 또 뭐예요? 나당연합군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약간 내륙 지역인 오미로 옮겨진 거죠. 수도를.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이제 교과서인데 예전에 한번 좀 문제 냈는데 좀 한번 내봤어요. 요번에 이제 교과서 교수가 들어간다고 한 소문이 있어가지고 냈는데 자, 구분 기준. 그래서 이제 국정제, 검증제, 인증제, 자유반응제 구분 기준 뭘 써야 되죠? 교과서 발행 주체, 구성요건, 그 다음에 공급 방법 이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국정제, 자유반응제, 검증, 인증제가 있는데 이것도 차이점 아셔야 돼요. 검정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만들었고 어디 써라 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쓰는 되고 인정제는 주로 이제 뭐냐면 일본에서 하는 거야. 일본에서는 자기가 다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검증받는 거죠? 국가부에서 검증받는 거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요거 국정, 검증, 인정, 자유반응제 차이점 녹색제 기준으로 달려 외우고 들어가세요. 상당히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각 교육과정의 시기 때 교과서 제도인데 거기 이제 잠깐 3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제도 잘 바뀐 게 있는데 예전에 국정을 1종이라고 하고 검정을 2종이라고 했어요. 예. 명칭이. 근데 이제 이게 그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1종의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누가 발행한 거죠? 국가기관이 발행한 거야. 그래서 발행권과 공급권을 다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과서 구성요건 또한 국가가 정해놓은 점에서 1종 도서는 실제 뭐다? 국정도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뭐 4차, 5차까지 가다 다시 6차 때는 뭐 이제 국정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전반기 때 고등세계사를 검정으로 해놨죠. 근데 이게 의미도 없어. 왜 의미가 없을까요? 딱 한 종류야. 근데 실제 뭐죠? 국정이야. 네. 그래갖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일이면 지금 그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국정교과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일에. 그리고 아마 이제 12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때 집회에서 상당히 국정교과서가 이제 하도가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교수도 이제 뭐 그와 관련된 교수님도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정부가 좀 통제가 벗어났어 지금 막 지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 교과서 안 나왔어요. 예. 왜냐면 교과서 내면 항상 비판적으로 되거든 교수들이. 근데 요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냈는데 모르겠어요 또 통제를 할지 몰라요 여기에서. 근데 일단 교과서 부분은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 교재에서는 딱 한 문제 나오긴 나와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에서 12차까지 다 끝났고 거의 6주 끝났는데 이제 일단 시험 잘 보시고 올해 이제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강의 시작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모의고사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내년 일정을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내년 일정까지 들으실 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 이제 합격하시겠죠? 근데 좀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갖고 약간 백내장 수술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월달에 받을 때는 3월달에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새로 냈거든요. 7.0 교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좀 수정해갖고 6.0에서 이제 7.0 내서 이제 1월 말에 이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기본 강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넘어가서 예전에 교육과정이 플랜 B가 있죠. 제가 적은 그 플랜 B로 넘어가서 요번에는 이제 중요한 테마별로만 이제 살펴볼 거예요. 테마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출만 또 풀어보고 기출하고 그 기출풀이 그 다음에 테마별 이렇게 기출 주제별 풀이 해갖고 이렇게 하고 문제도 같이 좀 집어넣어갖고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올릴 테니까 보고 원래 계획은 이제 국정지도서하고 이제 교과서를 한번 강독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 건너갈 것 같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물러나면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검정교과서 있죠? 계속 그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잘 보시고, 그러면 12월 3일 날 이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